TM4, SF5가 있으면은요, 대사 작용이 좀 비균형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TM4, SF5가 있으면은 지방 흡수가 좋아지고 축적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지방이 소위 우리가 섭취를 많이 했으니까 섭취를 많이 하면 세포 외부에 혈액 속에 지방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세포에게 지방산들이 많이 둘러쌀 텐데 세포가 지방산에 의해서 톡식해져서 죽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아까 말했듯이 체가 생겨서 그것이 염증에 TGF-베라나 여러 가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사이토카인, 케모카인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염증 환경에서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가 되어서 주변을 들어오지요. 면역 세포들이. 그러다 보면 지방 간에서 지방 간염으로 되고요. 그 간염으로 되는 것은, 염증이 유발되는 것은 세포의, 간상피 세포의 어떤 데미지, 손상, 그 손상이 이유가 되는 것은 알코올 섭취라든가 대사작용이 잘못됐다든가 내지는 간염이 된다든가 또 뭐 알코올 섭취가 됐다든가 하는 시기일 텐데, 그래서 손상을 입으면은 그 손상에 따른 염증 인자들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은 면역 세포들이 모여들게 되면서 지방 간염으로 되는 겁니다. 단백질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 단백질을 가다하게 만들 수 있는, 정상적으로 조금 만드는데 그거를 가다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동물을, 유전자 변형 동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는 생쥐는 52주, 1년 되었을 때에 이렇게 발현이 잘 되도록 했을 때에 간을 보면은 색깔이 노랗고 여기에 하얗게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은 지방이 축적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간도 이렇게 조금 크기도 하고 색깔이 노랗고 지방간이 축적된 걸 보여주는 겁니다. 고지방 시기를 먹였을 때에 이렇게 살이 많이 찌는데 TSHC라고 하는 이 단백질의 억제제를 저희들이 개발해 오고 있는데, 약물을 처리를 하면은 살이 덜 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TM4S5라는 단백질은 있으면은 지방의 대사나 대사작용의 불균형을 초래해서 살이 찔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데, 단백질을 억제하면은, 활성을 조절하면은, 저하시키면은 체중을,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살이 덜 찔 수가 있다. 되게 좋은. 그런 개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동물을 78주예요. 아까 52주가 아니라 78주입니다. 그래서 1년 반이 되었을 때는 이 간이 훨씬 더 나빠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 면역세포들이 모여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 이렇게 끼었고요. 또 요 간에서 혈관 옆에 이렇게 다른 세포들이 침투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지방 덩어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밀집되게 색깔이 진한 것이 면역세포들이 모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탈 하이퍼텐션을 해서 간 속에 혈관인데, 혈관이 동그랗게 하지 않고 여기 이렇게 보면 좀 터진 듯하게 패는 듯한 혈관을 보여줘요. 이 파이브로시스, 콜라겐이 축적이 된 거고, 그래서 1년 반이 되었을 때는 단백질을 많이 발현하는 동물이 지방간이 아니라, 아까 52주 되었을 때 지방간만 보여줬었는데 지금 1년 반이 되다 보니까 지방간염 더하기 섬유화가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진도가 더 나갔다는 것이죠. 이 동물 모델이 지방간의 심화를 보여주는구나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있죠. 질문 내용이 만성간염이 고쳐진 케이스가 있나요? 예, 만성간염이라고 아까 제가 질문하신 말씀 그대로 답을 드린다면은, 간염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섬유화, 경화됐을 때는 다시 넘어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간염 정도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간을 좀 더 쉬게 하는 상황을 만들면은, 그리고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정상적인 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은 정상화될 수 있는, 간은 우리가 재생이 가능한 장기로 알고 있지요. 다른 장기와 달리 알코올 섭취도 뭐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했다 하더라도 다시 간이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준다든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만 아니라 나빠진 환경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정상화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재생이 가능한 정상의 세포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래서 손상됐던 세포를 대신해서 정상 세포들이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을 버는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만성 간염은 조절하면 돌아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임상적으로 만성 간염을 진단받았을 때에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이제 바늘로 찔러서 지방 간염 환자의 어떤 조직을 검사한대요.
바늘로. 그래서 세 군데를 찔러서 바늘 구멍에서 묻어 나오는 조직으로 봤을 때에 간염이다 아니면 섬유화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할 텐데, 간은 크기는 클 텐데 세 군데에서 바늘 구멍으로 뽑혀 나오는 조직만 봤을 때 얼마나 대표적일까. 물론 나름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끔 조직 검사를 할 겁니다. 간질환은 지방간, 간염, 섬유화, 경화 이렇게 딱딱 구별되는 식으로 병의 진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래 중복이 돼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지방 간염이면서 섬유화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간경화가 없이 바로 지방 간염에서 암으로 될 수도 있고요. 질환 정도, 심화되는 정도가 좀 중복되는 그런 복잡성이 있다 보니까 만성 간염이라고 얘기를 하셨을지라도 아마 실질적으로 간을 다 보면은 거기에 섬유화가 있을런지 경화가 있을런지 다른 부위에 어떨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말씀 그대로 만성 간염이 고쳐진 케이스는 돌아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좀 중요한 정보인데요. 이대 병원에 계신 임상 교수님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한 것인데, 잘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환자들이 진짜 환자들이에요. 우리 서울 지역에 있는 환자분들이에요. 그래서 남자 그리고 여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왼쪽이 이제 아무래도 지방간 NAFL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간 환자고요. 임상적으로 그렇게 진단을 내리신 분이고 4명이고요. 그 다음에 넷이라고 하는 것이 NASH가 이제 지방간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도 보면은 이제 보통 33살도 있지만은 보통 이렇게 40대, 50대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파이브로시스는 이제 콜라겐이 축적이 된 정도를 보여주는 건데, 0이 되면은 이제 콜라겐이 안 보이는 것이고, 1이 되면은 이제 있다, 4가 되면은 많다, 심하다. 근데 보면은 지방간일 때는 그렇게 파이브로시스가 심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지방간염이 되면은 이렇게 파이브로시스, 섬유화도 동반이 되는 증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심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방간에 대비해서 지방간염일 때 이 단백질의 어떤 양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늘을 찔러서 바늘 구멍에서 나온 조직을 한 1cm 정도 되는, 사실은 샤프 펜슬 있지요. 샤프 펜슬, 바늘 구멍이 샤프 펜슬 뭐 1배 내지는 2배 정도 된다고 치고, 그것을 1cm 되는 것을 주사해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할 때 그 조직에서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한 3mm 정도 되는, 3mm 되는 조직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보니까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TM5, SF5라고 하는 단백질이 많고, 그 다음에 이 SIRT1이라고 하는 단백질도 많고, 그 다음에 라미닌 감마2라고 하는 단백질도 많고, 그렇습니다. 콜라겐은 섬유화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마크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지금 지방간 환자에게서도 좀 보이는 측면이 있죠. 지방간염의 중요한 마크라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 단백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CCL5라고 하는 염증인자, SIRT1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라미닌 감마2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여기 사전 질문에 시기님께서 기존에 있던 바이오마커에 비해 정확도가 얼마나 더 높은지 궁금하다고. 예, 사실은 이제 질문 주신 것이 신경을 써오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라서 아주 이런 질문을 주신 분에게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그렇게 하여튼 참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정확도라는 거, 글쎄요. 저희들이 지금 15명 환자에게서 이렇게 매치시켜 가지고 이 정보는 이 밑에 이제 젠더나 에이지나 파이브로시스 스코어, 그다음에 NAFL이나 NASH라고 하는 것은 이대 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께서 진단을 하신 것이지요. 이제 그분 혼자서 진단할 뿐만 아니라 병리팀과 진단을 해서 내린 결론을 요 위에 웨스턴 블라스로 단백질 양을 측정한 우리 정보와 매치시켰을 때에 사실은 상당한 의미가 일부 보이는 단백질들이 있죠. 그래서 이 정확도라는 것은 아마도 좀 더 많은 샘플들을 분석을 해서 임상적으로 내린 진단과 매치를 시켜봤을 때 서로 이제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확인을 해야 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정확도는 높아질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이 왼쪽의 그림은 환자 수가 지금 요렇지만은 이거는 꼭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러한 환자들, 살찐 사람과 안 찐 사람을, 아니죠. 살쪘지만은 건강하고
요건 지방간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단백질 발현을 봤을 때에 유사하게 여기에서 주는 정보와 유사하게 정보가 있다. 동서양을 구별하지 않고 이 요 몇 개의 단백질의 정보는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정확도를 높이자면은 추가적인 샘플을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이대병원하고 이제 그런 어떤 연구 계획을 가지고서 샘플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 때문에 병원에 갔을 때 지방간염이라고 해서 조직 검사 하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바늘 3번 찔리는 것이 이제 겁나거나 의미를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어떤 샘플링이 많이 되고 그런다면은 이렇게 저희 같은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암 쪽으로 넘어가는데요. 사실은 이 단백질이 있으면은 간암이 생길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